우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태양의 수명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명의 근원 중 하나이자 영원할 것만 같은 태양도 먼 훗날에는 빛을 잃게 돼 인류가 멸종하게 될 수도 있다는데,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태양은 아스트로파지라는 물질에 의해 빛이 약해지는 중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길어도 30년 내에 인류가 멸종하게 될 판국이라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책임자인 스트라트가 주인공인 그레이스를 찾아옵니다. 그레이스는 분자 생물학 박사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학계와 척을 지고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며 지냅니다. 현재는 평범하다면 평범하게 사는 사람에게 왜 이 중차대한 사안을 논의하는 건지는 영화를 보시면 나오니까 생략하고, 아무튼 아스트로파지를 분석하는 데 성공한 그레이스는 졸지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일원이 됩니다. 알고 보니 우리 우주의 태양만이 아니라 다른 항성들도 죄다 아스트로파지에 당해 빛을 잃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유일하게 타우세티라는 항성이 멀쩡하다는 걸 발견한 지구에서는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가동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3명의 대원들이 타우세티로 가서 아스트로파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인류의 마지막 수단 겸 희망입니다. 그레이스도 여차저차해서 타우세티로 가게 됐으나 긴 동면에서 깨어나고 보니 왠지 모를 이유로 오직 자신만 생존했고 설상가상 동면의 부작용으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홀로 남은 그레이스는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자신은 또 누군지, 혼자 뭘 해야 하는 건지 몰라 당황했지만 용케 차츰차츰 기억을 떠올리는 한편 마침내 타우세티의 근처에 도달하자마자 거대한 우주선과 맞닥뜨립니다. 급기야 정체를 알 수 없는 우주선이 소통을 시도해오자 그레이스는 그제서야 자신이 외계인을 만났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인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진작부터 대박을 예고했던 영화입니다. 마션으로 유명한 앤디 위어의 소설이 원작이고 케빈 인 더 우주의 드리고 다드가 각색을 맡았으며 감독은 레고 무비를 연출한 필로드와 크리스토퍼 밀러인데다가 얼굴만큼이나 연기도 잘하는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입니다. 거액의 제작비가 들어간 건 말할 것도 없어 이 조합으로 망하면 타격이 이만저만 아닐 게 틀림없었으나 북미에서 개봉까지 열흘이나 남겨놓은 시점에 엠바고가 풀린 걸 보고 대박을 직감했습니다. 막말로 로튼 토마토가 나발이고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제작사나 배급사가 그 정도로 빠르게 엠바고를 푸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범상치 않은 영화란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모처럼 IMAX를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호불호가 갈릴 여지도 약간은 있는 것 같기도 해 인터스텔라나 그래비티보다는 앤디 위어의 전작인 마션에 가까운 영화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원작자인 앤디 위어의 특징 때문이겠지만 같은 SF 영화라도 두 부류의 지향점이 사뭇 달라 마션과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인간애와 인간성을 긍정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이 영화를 기대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확하게는 로드 앤 밀러가 연출했다는 것에 걸렸는데 두 사람의 영화를 하나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따뜻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녹여내는데 일가견이 있는 감독들이란 걸 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의 감독으로 낙점됐다가 도중에 론 하워드로 바뀐 게 매우 속상하고 안타까웠으나 무려 12년 만에 돌아온 프로젝트 헤일 메리로 자신들이 아직 건재하다는 걸 증명합니다. 단 저는 마냥 호평하지만은 않았던 마션이 이제 보니 이 영화보다 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제가 좀 전에 줄거리를 시간순으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구성입니다. 동면에서 기억을 잃은 채 깨어난 그레이스의 시점을 관객과 함께 현재에 놓고 조금씩 기억을 찾는다는 설정을 통해 과거를 중간중간 삽입하면서 전개합니다. 덕분에 관객의 입장에서도 마치 점입가경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의문이 점진적으로 해결됩니다. 그 단계를 거치는 동안 외계인과 조우하는 순간부터 바야흐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제 아무리 원작을 추격했다고 한들 그레이스와 로키라는 이름이 붙여진 외계인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의사소통도 가능하게 되기까지는 텐션이 살짝 떨어집니다. 물론 이 과정을 최소화한 바람에 지금도 개연성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란 걸 보면 애초에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영화로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잠깐 떨어졌던 텐션은 그레이스와 로키가 협력해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되살아납니다. 사실 로키는 그레이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향을 대표해 아스트로파지를 없앨 방법을 찾기 위해 우주로 나온 외계인입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고 목소리도 갖게 된 로키가 알고 보면
그레이스만큼 유머러스하고 밝은 캐릭터라는 게 라이언 고슬링의 연기와 어우러져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이를테면 SF 버디 무비가 돼 둘이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조사와 연구를 이어간다는 내용은 뻔할 수도 있었던 영화를 신선하게 장식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같은 작가의 소설이 원작인 마션에 가깝다고 말씀드린 건데, 반대로 보면 인터스텔라나 그래비티 같은 영화와는 다르게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긴장과 비극을 거의 배제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서도 반응이 갈릴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마션의 경우는 주인공에게 그나마 얕은 희망이라도 있었던 반면,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애초에 죽음을 각오한 임무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됐을 때도 그렇거니와 더 거슬러 올라가 영문도 모른 채 우주 한복판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이 영화는 쭉 일정 수준 이하로 톤을 저하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레이스가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일종의 성장과 변화는 다소 미약한 편이라 아쉬웠는데, 역으로 보면 이게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블록버스터로서 가진 특징이자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SF 영화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마션과 비교하면 이 영화는 중반부까지 전문 용어와 과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대사를 쏟아내기 때문에 잠시라도 집중하지 않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력장 밖으로 튕겨나간 신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류 고다드와 로데인 밀러가 초점을 맞춘 건 인간애와 인간성이란 건 명백합니다. 이건 뭐 그레이스와 로키의 관계가 뭘 은유하고 있는지만 봐도 알 수 있는 거라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다가, 음악과 대사의 서린 기운에서도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낙천적인 성격을 견고하게 유지합니다. 며칠 전에 리뷰한 호퍼스도 그렇고 세상이 하도 어수선해서 그런지 화합을 얘기하는 작품이 많아진 것 같네요. 아이맥스로 보시길 추천하는 만큼 비주얼에 대해서는 구태여 이러쿵저러쿵 보탤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우주선의 모형을 일부나마 실제로 제작했다거나 로키를 CG가 아닌 사람이 조종하는 인형으로 대신한 건 분명 대단한 시도입니다. 다만 CG도 어지간히 많은 분량을 쓸 수밖에 없었을 영화에서 저것만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는 것도 좀 모순적이긴 합니다. 작년에 실사 촬영으로 화제가 됐던 F1 더 무비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정작 촬영상은 후보에도 못 오르고 뜬금없이 시각효과상에 후보로 오른 최근의 사례를 보면, 둘은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지 어느 하나만의 독립적인 우월성을 내세우는 건 합당한 주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CG보다 실사를 선호하는 건 틀림없으나 결국 CG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깃든 분야인데, CG라는 이유로 저평가를 당하면 그건 또 그거대로 억울하지 않을까요?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 대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과 가장 아쉬웠던 걸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가 죽음을 각오하고 우주로 나온 건 인간의 따위에 기인한 게 아닙니다. 그레이스가 기어코 되찾은 기억에 따르면 당초 메리호에 탑승해 과학적인 임무를 수행할 대원과 후보자가 따로 있었지만 막바지 준비 단계에서 사고로 둘 다 혹사합니다. 원인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건 패스하고, 이 탓에 대원을 다시 선발하려면 임무가 몇 개월이나 지연될 위기에 처하자 스트라트가 그레이스에게 탑승을 제안합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본 데다가 교육을 도맡아 있으니 그레이스가 저격인 건 맞는데, 역시나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야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라 끝내 거절합니다. 이것 때문에 둘 사이에 작은 논란이 발생했으나 스트라트는 강제로 그레이스를 우주선에 탑승시킵니다. 전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보잘것없는 하는 민물일 뿐이라 그레이스가 임무에 자원하기는커녕 죽는 게 두려워 거부했다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인류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박탈했다는 건 거의 공포영화입니다. 심지어 프로젝트 헤일리는 마치 이 가혹한 처사가 오랫동안 반복된 인류의 역사에 지나지 않아 대수롭지 않다는 것처럼 은근슬쩍 얼버무리고 지나갑니다. 제 성향이나 취향을 벗어난 철이기도 하고 뭔가 찜찜해서 원작에 대해 찾아보니까 역시나 원작에는 상당한 디테일이 뒷받침됩니다. 스트라트가 어떤 캐릭터인지, 그레이스가 강제로 탑승하기 전에 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어떻게 오갔는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됐을 때 그레이스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원작은 훨씬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이 역시 영화는 블록버스터에 걸맞은 미덕을 우선하느라 불가피하게 대폭 축소하거나 생략한 모양입니다. 이 선택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톤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고, 스트라트와 그레이스의 평범성을 극대화했으며 그레이스와 로키의 콤비네이션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수를 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단지 개인적으로는 그레이스의 심리적 고통과 갈등을 좀 더 심도 있게 묘사했더라면 영화에 또 하나의 포인트를 줄 수 있었을 것 같아 지금의 연출 방향을 이해하면서도 조금은 서운할 따름입니다. 워낙 긍정적이고 따뜻한 영화라 약간의 상처 같은 걸 남겼어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설마 저뿐인가요?